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중국의 한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4월 7일 한국으로 귀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와 개별국들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김정은 독재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13명의 북한 종업원들은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종업원은 해외에 체류하며 한국 TV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돼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고 진술했고, 다른 종업원은 해외 현지에서 여행을 다니고 TV를 보며 바깥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국에서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해외에 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의 현 실태와 문화 수준을 알게 됐다는 진술,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들이 탈북을 결심한 시점은 유엔과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3월 초 이후로 탈출을 결심하는 데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인들의 집단 탈북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단체 입국한 북한인들은 출신 성분이 좋고 중산층 출신이라며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S 등 한국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중국 전황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 종업원들이 상납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평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남자 지배인이 30대, 나머지 종업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평양 유경호텔 소속이며 북한 노동당과 정부기관 간부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식당이 현재 문을 닫았으며 주변 상인들은 북한 종업원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북한 여권을 이용해 동남아를 경유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한국 당국은 중국의 100여 개 등 총 130개에 달하는 북한 식당이 해외에 있고 적어도 연간 1,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더불어 자국민들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뒤 많은 북한 식당들이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일부 북한 식당이 폐업하고 절반 정도는 상납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12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이번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에 대해 전대미문의 유인 납치 행위이자 자신들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묵인하에 한국 당국이 어떻게 종업원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갔는지 자신들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언급은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가 남한 당국의 대결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며 남한 당국이 즉각 사죄하고 탈북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와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4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제재로 어려움에 직면한 해외 식당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인력 선발 심사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사건에 대해 이들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묵인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 언론이 이번 사건을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유명 작가는 이 사건을 두고 북한이 인간 지옥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4월 12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 작가 우러위는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매체들이 북한 각계에서 김씨 일가를 찬양한다고 보도하는 상황과 한국 언론을 포함한 외신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과 인민군 소속의 정찰총국 대저의 귀순 소식을 보도한 것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북한 지도자에 대한 경애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정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술한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일 북한인들의 지도자를 향한 경애가 경건하고 정성스러웠다면 출신 성분이 좋은 종업원과 목숨으로 조국을 보위해야 할 대좌가 왜 도피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러위는 북한에서 공직자들은 죄명을 날조해 처형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평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아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북한에 머무르는 것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암흑을 박차고 광명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탈북자들의 집단 도주는 북한이 하나의 인간 지옥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론가 겸 자유기고가인 우러위는 유명 블로거로서 중국과 홍콩의 주요 언론에 컬럼을 자주 기고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들도 외교부의 공식 답변 이후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소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당국이 이번 일을 사실상 묵인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당국이 그들을 도운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조선인민은 불쌍하다,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른 네티즌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가혹한 근무로 혹사당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행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이번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함께 지난해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정권의 집중적인 감시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던 일반 주민들의 탈북도 금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는 등 북한 엘리트층의 체제 이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감소 추세였던 일반 주민의 탈북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모두 34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91명보다 17.5% 증가했습니다. 2011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김정은 정권이 국경 단속 및 감시를 강화하면서 2011년 2,706명, 12년 1,502명, 13년 1,514명, 14년 1,397명, 2015년에는 1,276명으로 감소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남성 탈북민이 지난해 1분기 50명에서 올해 77명으로 54%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여성 탈북민은 241명에서 265명으로 1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수년간 남성 탈북자의 입국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들은 여성보다 훨씬 통제가 심한 데다 국경을 넘은 뒤 중국에서 한국행 비용을 모으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성 탈북민의 증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데서부터 국내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올 들어 입국한 탈북민 상당수는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한반도 위기 상황,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준비, 올해 5월 제7차 당대회와 관련한 노동력 동원이 이어지면서 민생이 피폐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소동 등으로 북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던 과거 관행에 변화를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서도 출국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알고도 모르는 척 북한 종업원들의 제3국행을 묵인했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악명 높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수용소 출신 탈북자이자 북한 전략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환 대표는 이번 집단 탈북 상황에 대해 북한 정권을 침몰을 앞둔 난파선에 비유하면서 정권 붕괴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4월 12일 북한 외국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 북한 정찰총국 출신 고위 관부와 국외 주재 외교관들의 잇단 망명과 관련해 북한 전체가 난파선 같은 위기에 직면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날 한국 S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내부에 많은 분들이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라 탈출을 못할 뿐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강 대표는 김정일 정권에 비해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위기인 것 같다며 지도자가 세계 정세를 판단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보고 행동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은 1994년에 정권을 물려받고 12년 이후인 2006년도에 핵실험을 했다고 말하고 집권 초기에 핵실험을 하면 북한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자제한 것이라며 김정은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마구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로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김정은이 사치성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시작했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외화벌이 간부들에게 막대한 외화 자금 압박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금 수요에 대해 충족을 못 시키게 되면 당에 충실하지 못한 간부로 낙인 찍혀 북한으로 송환돼 수용소로 가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간부들이 체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김정은 개인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많은 간부가 희생되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탈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강 대표는 이번 대북 제재의 영향력에 대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금줄을 끊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거 제재보다 훨씬 뼈아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산 광물 자원 수입 금지 조치가 포함된 것이 북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중국 지도부가 전 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압박 외에도 심리적인 압박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중국이 돌아선 상황에서 북한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아주 강하게 받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게 또다시 강력한 공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김정은 정권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케리 장관은 4월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담지 못한 몇 가지 조치를 몇 달 안에 이행할 수 있다며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검토 중인 추가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핵 개발에 유입되는 돈줄을 추가로 차단하는 금융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 중이며 북한이 계속 위협을 증대함에 따라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금은 대북 제재 이행의 초기 단계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착수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캐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환영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하고 원한다면 한국과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은 어떤 대북 대화도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캐리 장관의 언급도 이 연장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해 183억 원을 들여서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계획대로 도입되면 군은 11월부터 최전방에서 이동식 및 고정식 확성기 총 60여 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4월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4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대북 확성기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군은 고정식 16대, 이동식 24대 등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정식에 106억 7,160만 원, 이동식에 76억 7,376만 원 등 총 18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고정식 확성기 입찰 공고에서 노후한 고정형 확성기를 고성능 확성기로 전력화한다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이 명확히 들려야 하고 기상 여건에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동식 확성기 입찰 공고에서는 확성기 무게가 탑재 차량의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하며 차량은 경사지 등 험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군은 북한군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식 확성기 대신 타격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이동식 확성기 확대 방침을 내비쳐왔습니다. 이동식의 경우 방송 도달 거리는 주간 기준 20km여서 10km에 불과한 고정식 확성기에 비해 방송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1월 8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결과 북한군 내부가 동요하는 등 대북 심리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북 확성기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씁쓸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따라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북한 정권이 도자기, 서화 등 문화재까지 중국 골동품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이 내다판 문화재를 회수하는 데만 만만치 않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동안 거래가 끊겼던 북한 문화재가 최근 중국 골동품 시장에 나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으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문화재를 내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기업이나 인사들이 돈줄이 쪼이자 밀 반출이 쉬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서화 등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 기업이나 식당 등이 해외 활동 자금이 부족해지자 팔 수 있는 것들은 마구잡이로 내다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문화재는 중국 내 광범위한 수요층을 두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 문화재의 해외 유출과 북한 내 유적지 도굴이 성행하면서 큰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고 1998년에는 북한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분청사기, 서화, 청동기 등을 밀 반출해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판매해온 북한 문화재 전문 밀매단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골동품 시장에서는 북한 문화재의 가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 문화재를 투자 차원에서 소장하려는 수집가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대상에는 북한 문화재나 골동품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최근 북한 문화재가 중국에서 다시 각광받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뉴코리아 여성연합이 제작한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짧은 영상물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2화 이쁘면 해외 파견 전직 북한 철도방송원의 증언인데요. 마침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성에서 처음 담당했다가 90년대 초반부터는 노동당 38호실이 생기면서 그게 직속화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업무를 하달시키면 각 도시 군당 간부과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조회를 다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외사과에서 요건을 받습니다. 1950년대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련하고 북한이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노동자를 파견할 때는 북한에 말하면 이제 유배살이처럼 보낸다고 들었어요. 70년대부터는 러시아가 북한보다 잘 살다 보니까 노동의 대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일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북한 사람들한테서는 러시아 쪽으로 가면 돈을 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부터는 80년대부터는 아예 그것이 뇌물을 주고 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때는 1980년대인데요. 그때 당시에 평양에서 두만강 쪽으로 들어가는 1열차라고 있었거든요. 그 열차가 북한의 유일한 국제열차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러시아 쪽으로 통과를 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열차입니다. 그 열차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 함흥역이 이제 큰 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검을 2일, 3일 장시간 동안 하는데 그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보면 굉장히 오래 좀 특이한 방통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시체를 지른 방통인 거예요. 여름철 같은 데는 그게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저게 무슨 열차냐고 물어보면 그걸 이제 점검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시체 방통이다. 90년대까지는 46,000명, 해외 파견 근로자가 46,000명이었다면 현재는 동북 삼성에 파견되어 있는 서비스 근로자만 48,000명이라는 특히 서비스 업종은 중국에 제일 많이 파견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 가운데서도 평양하고 가까운 단동 쪽에 거기는 뭐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뿐만 아니고 현지인들이 이제 그 운영하는 식당까지도 다 아가씨들 20대 특히 평양의 아가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평양은 북한에서는 준비되고 또 평양시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기본 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그 업무가 이제 그 많이 단축됐다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평양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현지 근로자의 월급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데 그 3분의 1도 몽땅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90%를 바치고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현지 근로자가 2,000원을 받는다면 중국에서 버는 근로자의 월급은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되니까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단동에 다니는 한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식당, 정말 이제 북한 단동 쪽에 가면 북한에서 진출한 식당이 엄청 많아가지고 혹시 잡힐까 염려돼가지고 그런 식당을 피한다고 일반 식당에 들어가는데 사장은 중국 사람인데 일하는 근로자는 평양 아가씨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조금 놀랐는데 불쌍한 생각에 돈 100위안, 중국 인민폐 100위안을 줬더니 노래를 불러주고 오빠라고 불러주고 북한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상상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사람이 도리어 깜짝 놀라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자로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파견이 될 때 2명이 있으면 혹시 짝짱구를 해서 달아날 경향도 있고 생각이 맞아가지고 다른 일을 할 그러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꼭 파견을 하면 일반 식당이든 북한인이 운영을 하는 외화 식당이든 무조건 3명씩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로 절대로 개인들이 외출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일을 다 끝내고 숙소로 들어갈 때도 열을 지어서 집체적으로 들어가고
잠을 잘 때도 침대만 다르다 뿐이지 한 방에서 3명을 같이 재운다는 거예요. 근데 감시를 하는데 너는 누구를 감시하고 너는 누구를 감시하는데 3명이 서로가 감시를 당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제일 내 위에는 상관인지도 모르고 서로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업무는 당자금을 마련하는 사실은 돈벌이 수단에 이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인권이란 말이 사치고 또 북한 자체는 인권이란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외국에 돈 벌어놨다고 생각을 하지, 거기를 통해서 내가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내가 몸으로 떼어가지고 당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생각은 그 사람들이 꿈에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당자금 마련을 하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노동력만 착취를 하든지,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처참하게 짓밟, 어떻게 3명이 한 방에서 같이 잡니까? 그런 문제까지 북한이 전혀 관심을 안 하고 당자금 마련에 해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강력한 대북 제재가 김정은의 잔혹한 통치 스타일과 맞물리면서 정권 엘리트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고위층들은 자신들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소위 백두혈통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즉 정권이 망하면 자신들도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른 말을 하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간부를 가차없이 제거하는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는 와중에 초강력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셈법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망하든 말든 자신들만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정찰총구 고위 간부의 귀순 등이 바로 이러한 북한 고위층들의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난파될 것 같으면 배 안의 쥐들이 희한하게도 먼저 알고 탈출을 한다고 하죠. 김정은 정권의 운명이 침몰을 앞둔 난파선과 똑같은 신세인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